네, 안녕하세요. 이제 5주차 창의력과 혁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그 트리즈 기법, 저번 주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 주까지 우리가 15, 16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오늘은 17번 차원 변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즈 기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 창업을 하실 때 주로 제조 아니면 어떤 제품 개발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어떻게 보면 기법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품이라든가 이런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러한 어떤 방법들로 어떻게 내 제품을 조금 더 바꿔서 시장에 런칭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의 어떤 기본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주까지 16번째 기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총 40가지 중에 16번째 기법을 설명드렸고 오늘부터 차원 변경 17번째 아이디어 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원 변경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기존의 어떤 제품에서 차원을 바꿔서 차원이라면 1차원을 2차원으로 바꾸든가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꾸든가 3차원을 4차원까지 시간까지 글쎄요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원을 변경해 가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차원이었잖아요. 2차원으로 보통 있었는데 요 2차원적인 영화를 요즘에 어떻게 했었죠? 예, 입체감이 나는 3차원 영화로 지금 바꿨다. 그럼 이게 바로 트리지 기법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17번째 차원 변경을. 자, 입체 3차원에서 또 어떻게? 요즘에는 냄새, 그리고 촉각까지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4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차원. 그래서 이렇게 입체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라운드 이거랑 가장 요즘에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VR. 예, 마찬가지죠. VR도 어떻게 보면 2차원적인 영화를 3차원, 4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이 VR은 제가 보기엔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예. 요즘에도 보면 어디다 대입하냐에 따라 다른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 뉴스 뭐 이런 그 KT라든가 대기업에서 하는 어떤 그 행사 그 어떻게 보면 그 자기네들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중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뭐 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장애를 없애고 VR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주거나 또는 진짜 돌아가셨는데 보고 싶은 분들을 다시 살려낸다거나 참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법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그림책 같은 경우에도 뭐 입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예, 아파트들도 보면 요즘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냥 집이 1층 집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쌓여져서 예, 아파트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입체죠. 원래 한 층만 있던 집이 다층으로 바뀐 거. 저는 나중에는 거꾸로 하늘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과 집 사이의 공간에다가 집을 짓는 그죠? 예, 이런 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집을
예를 들면 어떤 그 파워,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부력이 있는 어떤 그런 운송 도구를 이용해서 진짜 떠다니는 집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떠다니는 집, 예, 아우 좋을 것 같아.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공상 과학 영화가 다 현실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제가 좋아하는 블로거가 만든 내용들 한번 보면 뭐 이런 3D 프린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2차원적인 인쇄기를 3차원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2차원적인 프린터를 3차원적으로 바뀌니까 3D 프린터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더 들어가 보면 VR 기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도 옆에다 이렇게 세워놨던 에어컨들을 천장으로 바꿔서 내려 꽂게 하는 이런 천정형 냉난방기, 이런 것들도 많죠. 이거랑 비슷한 게 그런 것도 있죠. 차원을 바꿨다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밑에서 이렇게 불판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굽거나 이렇게 한 거를 자이글이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이번에 히트 친 거 이렇게 돼서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거꾸로 해서 더 골고루 익을 수 있게. 그리고 이거를 더 입체화한 게 뭐예요? 예, 요즘에 보면 이렇게 돼서 통돌이 돌아가면서 막 거지는 거 있죠. 돌아가면서 옛날 그 뻥튀기처럼 거지는데 이런 거를 삼겹살을 거먹을 수 있게 만든 이런 통돌이 이런 거 다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3차원 차원을 바꿔서 제품을 개발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어 입광판이라든가 뭐 침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런 제품의 포장에서도 한 면이 아닌 양면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차원을 바꾸거나 차원을 추가해서 만든 제품의 어떤 개발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한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있던 제품을 어떤 진동 그 자들을 더해서 진동 기능을 발휘해서 더 가치가 있게, 고객 제공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제품 개발법이에요.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동 드릴, 그냥 드릴만 있으면 회전 운동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딱딱한 그런 벽을 뚫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진동을 통해서 다다다닥 이 회전 운동 플러스 앞뒤 전후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탁탁탁탁 때리는 힘을 통해서 더 빨리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바로 해머 드릴이죠.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진동을 이용해서 제품의 고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어떤 제품 개발법이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진동 모드, 이건 왜요? 소리는 안 들리게 하고 매너 있게, 대신에 진동을 통해서 문자라든가 전화가 올 수 있게 한 그런 어떤 휴대폰의 제품 고객 제공 가치를 높인 그런 어떤 진동을 통해서 그런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안경 같은 경우에 진동을 통해서 세척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초음파 세척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이거 외에도 뭐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이거 외에도 뭐 여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많죠. 예를 들면 폰도 있지만, 그렇죠. 안마의자, 가장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이런 안마의자도 보면 진동에 의해서 기존의 어떤 의자에다가 진동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안마의자로 바꿔서 거듭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자주는 못 봤는데요. 이그 면도기에도 여기 앞부분에 진동을 있게 해서 조금 더 미세하게 잘 절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도기도 있고요. 뭐 초음파에서 적긴 보셨고요. 그리고 이 초음파 사진도 원래 이게 진동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초음파 사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로 그 연마하는, 금속 표면을 연마하는 데 쓰이는데 슈퍼 피니싱이라고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설비가
이거는 요 아주 눈금이 아주 얇은 그런 숫돌을 놓고 일정한 압력을 가면서 계속 이 거품을 가는 거죠. 갈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 표면이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되는 요런 게 나오는데 요것도 진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존 제품에 진동 모드를 더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아니면 기존의 제품의 어떤 그 기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게 바로 네, 진동에 의한 제품 개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주기적 작동이에요. 주기적 작동, 주기적 작동. 예, 주기적 작동은 이런 데 제일 많죠. 예를 들면 삐뽀삐뽀 하는 예, 엠브란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기적 작동에는 예, 한번 볼게요. 주기적 작동에는 이런 거 외에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가로등빛이 그 낮에는 꺼 있고 그리고 밤에만 켜져야 되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킬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놓는 거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력 낭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기적 작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전에 보여드린 구급차 사이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절전하거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온도를 맞춰 놓으면 올라가면 꺼지고 또 내려오면 다시 켜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바이메탈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여튼 이런 걸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작동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예, 그런 기능들은 모든 제품에 다 추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방향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10분에 한 번 또는 뭐 20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뿌려주면서 향기의 어떤 수준을 유지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주기적 작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런 주기적 작동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면 조금 더 고객 제공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유용한 작용의 지속.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주기적인 작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품의 고객 가치를 높이는가 하면, 자, 이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작동에 의해서 어떻게 고객 제공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신다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용한 그러니까 바람직한 결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성상이나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기적인 작동 이걸 유용한 작용의 지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유용한 작용의 지속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거 있어요? 겨울에는 물이 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가 터지면 안 되죠. 이렇게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조금씩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을 유용한 작용의 지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불을 막 떼서 뭐라 그러죠? 물력 같은 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나 기술자들은 계속 여기다 이렇게 주걱을 넣고 계속 젓죠, 이렇게. 계속 져 나가요. 왜? 밑에
둘러붙는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렇게 하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차가 있는데 차 위에 이만한 레미콘이에요. 이게 레미콘. 레미콘은 어떻게 돼요? 계속 뱅글뱅글뱅글 돌죠. 이게 왜 돌아요? 이게 왜 돌아요? 이렇게 돌아야지만 속에 있는 시멘트가 굳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용한 작용의 지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주기적 작동과 저는 그렇게 기준을 두고 싶습니다. 주기적 작동은 그 작용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된다? 예, 합리적인 바람직한 결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주기적 작용. 그리고 유용한 작용의 지속은 불합리한 아니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첨부시키는 것. 이거를 유용한 작용의 지속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